이제 그 원천징수 제도에 대해서 똑같은 건데요. 계속 쭉 나올 겁니다. 원천징수 제도 중에 이제 어떤 형태,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신고 가장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로소득자도 있지만 일단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들. 이건 뭐냐면요. 3.3%만 떼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이랑 얘기하실 적에 누가 새로 들어왔대. 직원이 들어왔대. 그러면 사장님 이분 뭐 4대보험 가입시켜 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3.3%로 계약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사장님이 알아듣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사장님이 누구 새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 3.3%로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뭔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프리랜서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3%를 원천징수해서 우리나라에서 3.3% 프리랜서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사장님이 100만 원을 줄 거예요. 100만 원 주는데 1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세금 떼고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3.3을 공제하고서 96.7만 줍니다. 96만 7천 원만 줍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그래서 3.3%만 떼인다. 3.3% 떼인 거 그럼 사장님 다 갔나요? 아니죠. 큰일 나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요 3.3 중에 이제 여기 세무서에 3, 그다음에 0.3은 구청 등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3.3은 실제 이렇게 납부하는 거고요. 저희가 요 과정, 요 신고를 대신 해드리는 거고 사장님한테는 우리가 잘 신고했으니까 세무서에 3 신고했다는 거, 그다음에 구청에 0.3 신고했다는 거, 요 관련된 신고서랑 납부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실제로 사장님은요, 요 3만큼을 세무서 계좌에 0.3만큼을 구청 계좌에 그냥 납부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저희가 매번 그 업무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밑에 하나 참고로 보시면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사람들은요 원칙적인 사람들이니까 다음에 5월에 다른 소득자 합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오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5월 달에 그냥 한번 1회적으로 그냥 단건으로 저희한테 오셔갖고 이제 신고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신고 대리라고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기장 대리가 있고요, 신고 대리가 있어요. 요거는 기장 대리는 매월 이제 기장료를 받으시고 기장료 저희가 기장도 하고요. 여러분이 하신 기장도 하고 그 소득세든 법인세든 이런 신고까지 하는데 그리고 부가세 신고도 해드리고 신고 대리는요 이래서 부가세라든지 사업자분들 그다음에 이런 프리랜서 분들은 종소세 이렇게 한 번만 이때 신고하잖아요. 이때 신고할 적에 신고하는 거를 좀 도와주세요. 자기 대신해서 내가 하기 힘드니까 날 대리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기장은요 장부를 만들고 제대로 하는 거를 대리해주세요. 라는 회사를 대리해주세요. 라는 의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신고 대리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다음에 5월에 종소세 확정신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소득자 아까 말씀드렸던 4대보험 되는 사람들 있죠. 4대보험 되는 사람들은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아니죠. 신고하면 안 됩니다. 다음 그분들은 그냥 회사에서만 일을 하면요 연말정산이라는 게 있었죠. 연말정산이 되면은 다음에 5월 달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제 투자비라든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하셔야 된다. 요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큽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하고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요 프리랜서 분들은 5월 달에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거래처에도 요거 3.3% 소득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근로소득자, 이제 4대보험 되는 사람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요, 아까 3.3% 됐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조금 달라요.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간이세액표. 약간 간단하게 세액을 계산한 거. 요거에 따라서 원천징수합니다. 똑같은 숫자인데요. 회사가 근로소득을 100 지급하면요. 근로자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를 10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네, 요 간이세액표에 따른 거는요. 예를 들어서 막 아이가 몇 명인지 부양가족인지 요거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달라져요. 근데 어쨌든 10을 먼저 원천징수하면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요 10만큼을 세무서 등 물론 이제 딱 10이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10일이다 라고 하면 세무서에 10, 구청에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구청 세무서랑 구청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대표님이 이제 근로자한테 급여를 주실 적에 요 원천징수 될 금액이 얼마인지 요걸 저희가 계산을 해드려야 돼요. 계산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급여 대장까지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한테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면은 매달 급여 명세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급여 명세서 보시면 총 받을 게 100만 원인데 너 지금 소득세 요거 11로 해볼까요? 11 똑같은 건데 바꾸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득세 10만 원 떼이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만 원 떼여서 실제로는 여기 4대보험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11만 원 떼인 거니까 89만 원. 여기 차인 지급액이라고 돼 있는데 지급액 이게 이제 세후 급여거든요. 차인 지급액 좀 더럽게 써였네요.
깨끗하게 쓰고 싶은데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급액.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여 명세서라는 게 나가요. 내가 총 받은 돈이 이건데 지금 내가 세금 얼마 떼이고 최종적으로 진짜 받은 게 얼마다. 요게 이제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근로자한테 준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다 합니다. 그래서 급여 명세서를 하고 이제 회사로 봤을 적에는 급여 대장이라고 해서 직원이 10명이면 10명이 쭉 있고 그래서 원래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뭐 사대보험 떼고 소득세 떼고 지방소득세 떼서 뭐 얼마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걸 드려요. 그럼 회사에서 그걸 보시고 요 최종적인 금액을 이체를 하는 거겠죠. 그럼 직원들은 자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 내역을 받게 되고요. 이런 업무를 대신해 드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요 10 받으신 거에 10일 받으신 거에 대해서 세무서에 10, 구청에 1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는데 역시 이 일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신고를 다 하고 대표님께서는 세무서에 딱 10, 그다음에 구청에 1 요거 납부하실 수 있게 계좌번호랑 금액 딱 영수증해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것만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매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금 다른 글씨로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다음에 2월에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직원분들, 사대보험 직원들은. 그래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지금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어려웠지만 다 일맥상통합니다. 아까 처음에 그거 있었죠. 저희 이렇게 돼 있었고 1월에 300만 원인데 30만 원 떼었어. 2월에 300만 원인데 30만 원 떼었어. 요거 있었죠. 저희 이렇게 하고 12달 했더니 3,600이야. 근데 이거 30만 원씩 떼인 게 360만 원 미리 낸 세금 해갖고 원래 나 세전으로 3,600만 원 연봉인데 지금 보니까 240만 원 이렇게 받았어 세후로. 근데 요거는 미리 낸 세금이야. 이렇게 해서 요거랑 왜 저희 그거 해봤잖아요. 그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실제 낼 세금 계산해봤는데 200만 원이다. 실제 낼 세금이 그러면은 160만 원 환급. 그 다음에 실제 계산해봤더니 실제 세금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추가로 140만 원 더 토해내. 요거 했었죠. 지금 요 얘기예요. 요게 연말정산이에요. 2월 달에 요런 걸 해서 만약에 그 납세 의무를 종결을 한다. 연말정산을 한다. 그래서 더 환급받거나 더 추가로 낸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거 바로 전 페이지인데 지금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이렇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요분들 좀 프리랜서 했던 건데요. 살짝 지워보면은 요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요하다. 요거 있었죠. 그러면 다음에 5월에 이제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다. 그러면 이 1년치 거에 대해서 다음에 5월에 신고를 하는데 요거 지금 저희가 매월 100을 줬을 때 3.3%씩 모여 있는 거 있죠. 요런 모여 있는 것들이요. 다른 회사에서 받은 것도 프리랜서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다 이제 합칩니다. 합쳐갖고 5월 달에 이제 모든 소득을 계산했을 적에 예를 들어 진짜 내야 될 세금이 아까랑 비슷하게 해볼까요? 200만 원이다. 그러면요. 요 모인 거 있잖아요. 요게 만약에 이제 한 80이다. 라고 하면요. 요거를 미리 낸 세금으로 해서요. 80만 원. 이렇게 해서 120만 원. 요것만 추가로 내게 됩니다. 만약에 다 했는데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이 5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80만 원이나 먼저 걷었으니까 30만 원 돌려주겠죠. 연말정산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준다. 마치 우리가 사대보험 했을 적에 더 낼 수도 없고 덜 낼 수도 없는 것처럼 정산하는 것처럼 세금도 미리 걷은 세금을 꼭 다 갚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걷었으면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3.3% 프리랜서 소득자들은 미리 뜯기는 게 이제 3.3%지 실제로는 5월에 가면은 다시 계산을 합니다. 다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공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넘어갈게요. 근로소득자 방금 전에 3.3% 프리랜서 이렇게 두 가지 했는데 요 두 개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조금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저희가 실제로 제일 많이 처리할 거고 제일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일용직 근로소득 한번 볼게요. 일용직 보시면 아까 저희가 근로소득자 중에 여러분처럼 회사에 항상 이제 속해서 다니시고 월화수목금 다 출근하신 분들을 뭐라고 해요? 근로소득자인데 사대보험 했을 때 배웠죠. 요거는 상용 근로소득자였어요. 상용. 요거에 반대되는 거. 근데 일용직 근로소득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일하시거나 잠깐만 일하시거나 아무리 길어야 한 달 내로 일하시고 이런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거랑 좀 반대다. 요거 하나 상용 근로소득자랑 반대다. 요거 하나 써놓으시고. 그래서 요거 보시면요. 회사에서 이제 근로소득을 지급받아요. 근데 근로자예요. 근데 일용이죠, 일용. 그러면요, 이분들은요,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어떤 또 좀 다른 거에 따라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사실은 좀 적은 금액을 해요. 여기 똑같이 10이라고 썼는데, 그러면은 회사는 똑같이 요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하고요. 세무서 등이니까 세무서랑 또 구청 있겠죠. 만약에 10일이다 하면은 세무서에 10, 구청에 거기에 10%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10이다라고 하면은
한 뭐 9, 뭐 0.9 이 정도 되겠죠? 9.1, 0.9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납부를 한다. 역시 저희가 요 세금을 떼고 주면은 얼마를 떼고 줘야 되는지 그래서 근로자한테 90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체하시면 돼요. 요거 업무 처리를 해드리고요. 네, 구청이랑 세무서에 요거 신고를 해서 대표님이 다음 달 10일까지 요거 딱 납부하실 수 있게 납부서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여기 나와 있어요. 요거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급여를 받을 적에요. 15만 원을 빼줘요. 일단 15만 원을 빼주고 한번 빼주고 네, 곱하기 또 55%까지는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제 하루하루 이제 어디서 현장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55%까지는 또 인정해 준다. 그래서 1만에서 55% 하면 실제로는 한 45% 남는 거죠. 거기에다가 소득세가 6%에서 45%까지 소득세율이 점점 높아지는데 제일 낮은 세율 6%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15만 원 빼주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하루만 상하차를 일했어. 쿠팡 가서 물류센터에서 일했어요. 근데 일당이 15만 원이에요. 그럼 세금 없어요. 근데 20만 원이다 하면 여기 20만 원 넣으시고 20만 원 빼기 15만 원 하신 다음에 거기 곱하기 1만에서 55% 거기에 6%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적겠죠. 뭐 한 1,000원, 2,000원 나올 텐데 요거만 떼고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 없어요. 뭐 연말정산도 없고요. 내년 5월에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급여 지급 시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 종결한다. 요거 써있죠. 그래서 앞에서 사실 표에서 저희가 그 근로소득세에서 오른쪽에 일용직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한다. 이렇게 써있던 거 그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만 원까지는 뭐 세금 이슈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 저희 앞에 사대보험일정에 살짝 배웠었죠. 그래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고요. 요거는 또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8.8% 원천징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냥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어떤 뭐 누구 강사님이 오셔갖고 한번 교육 같은 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사님한테 강연료 같은 거 줄 수 있잖아요. 한번 뭐 레크레이션이든 아니면 뭐 리더십 강연이든 아니면 요즘에는 막 우울하고 이런 것도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밝게 회사 생활을 잘할지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서 강사님한테 이거 기타 소득 100만 원을 주셨어요. 이때는요 보시면 대략적으로 8.8% 정도, 8.8만 원, 이 정도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그러면 회사에서는요, 실제로는 강사님, 근로자한테는, 근로자긴 한데, 이거 근로자라기보다는 이제,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 그냥 그 회사에 고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뭐, 일하는 사람도 뭐, 특별하게 뭐, 이거 가끔 다른 업무와 다르게, 다른 걸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러면 실제로는요, 100에서 8.8 뺀 거니까 91.2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요 8.8만 원은 회사에서 이제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합니다. 역시 세무서 등에 납부하게 되고요. 세무서에 이제 8만 원, 근데 구청에 뭐 0.8만 원, 그러니까 8천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업무 처리를 역시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 요 계산해서 지급하실 적에 그 강사님한테 91.2만 원 지급하시면 돼요. 그리고 8.8만 원은 저희가 이제 세무서에 8만 원, 그다음에 구청에 8천 원, 요거 납부하시는 거 신고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납부서 2장 드릴 테니까 10일까지 납부하세요.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원천세 신고입니다. 요거 밑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건데, 기타 소득 금액이요. 만약에 이 강사님, 기타 소득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300만 원이 안 되면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 종결.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300만 원이 넘어가면요, 일단 이렇게 8.8% 이렇게 걷었다가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해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무조건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분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이제 그걸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어려운 얘기는 살짝 볼게요. 요거까지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기타 소득 요 금액이라는 건 기타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인정한 건 이거 뺀 건데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요거 있죠. 여기 기타 소득 만약 강연료가 원래 100만 원이었어. 지금 요거 할 거예요. 요거 100만 원이었어. 100만 원인데요. 사실 그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이분이 들어간 비용이랄까?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저도 지금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 오고 가는 차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무용품비.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거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용품 지금 다 전자시대가 됐고 출력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없다고요. 근데 차비 정도 빼주면은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여러분들 보시는 이 교재라든지 이런 강의 내용들 이런 걸 준비하겠죠. 이 창작의 고통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약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세법에서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다른 비용이 없어도 60%까지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써 있는 그 얘기입니다. 일시적인 강연료 등은 60% 의제 필요 경비 인정한다. 그래서 100만 원 원래 번 건데 100만 원에 대해서 다 세금 떼지는 않고 이게 60%, 60만 원 요걸 뺀 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60%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게 40만 원 남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데 이게 40%잖아요. 근데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20%를 때려요. 20%. 그러다 보니까 요게 8%가 납니다. 그리고 구청에 내는 거 여기에 이제 10%에 해당하는 거 부분은 구청에 또 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8% 하다 보니까 요거 합친 게 8.8%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8.8% 하면은 뭔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8.8%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게 케이스가 되면은 8.8% 빼고서 이제 나머지를 지급하시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요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요게 금액이 3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300만 원이 안 넘는다라고 하면 요 그냥 이 분리과세로 요거 8.8% 내고 끝, 요것도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선택은 좀 하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그러면 이 강사님 같은 경우에 20% 세금을 내신 거거든요. 요 소득에 대해서. 근데 이 강사님이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소득세율이 6%에서 4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한 6% 정도 적용받을 거예요. 그러면 20% 너무 과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5월에 신고를 통해서 이거 돌려받으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이제 이 강사님이 다른 소득이 많아, 그러면 거의 45% 쪽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가 싸게 먹히는 거겠죠. 그러면 요거 그냥 20% 내고 끝낼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조금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300만 원이 넘으면은 선택 그냥 못 하는 거고요. 5월달에 지금 원천 징수하고 5월달에 다시 제대로 신고하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300만 원이 안 되면은 요 선택 가능하다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소득세를 여러분 신고하실 적에 만약에 어떤 사람 이제 소득세 신고해 주세요라고 봤는데 어디서 강의하시고 기타 소득 받은 게 있어 라고 하면은 이거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저희 업체에서 만약 기타 소득으로 누구한테 뭘 지급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타 소득으로 이제 원천 징수하고서 이제 그 8.8%를 이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말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해되시는 데까지 아니면 들어놓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적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던데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하시면 그 자기의 다른 소득에 따라서 요게 분리과세로 끝날 것인지 요거 아니면은 다시 5월달에 신고할 때 요거 종합소득에 합칠 것인지 요거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평상시에는 저희 업체 대표님이 누구한테 기타 소득으로 지급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8.8% 이렇게 해서 이제 원천세 신고 납부 똑같이 하는 거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요,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저희 기타 소득이 있었고 배당소득 뭐 이렇게 쭉 있겠죠. 저희 배당소득이라고 했는데 이자 소득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뭐 비슷합니다. 여기 이자 배당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 배당소득. 그리고 여기 조금 틀렸는데 기타 소득이 아니라 뭐 이자 배당소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배당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자도 똑같아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회사가요 이제 요거는 약간 여러분들 회사가 거래처가 할 일은 잘 아니고요. 저희가 은행에서 저희가 받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근로자 요거 저희라고 생각해 볼게요. 회사가요. 은행으로 볼게요. 은행에서 이자 배당소득을 100만큼 지급을 해요. 만약에 내가 뭐 예금이 많아서 뭐 10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해볼게요. 100만 원. 그러면요. 저희가 얼마나 떼이나 라고 봤을 적에 15.4% 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자가 입금되는 거는 84.6만 원, 84만 6천 원 이렇게 입금이 될 거예요. 그리고서 그 써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세전이자 뭐 100만 원인데 뭐 세금 떼어간 게 뭐 15.4만 원이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입금이 될 겁니다. 그러면요 은행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세무서 등 뭐 역시 세무서 구청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세무서에 14%, 14만 원, 근데 구청에 여기에 이제 10%니까 지방소득세는 항상 소득세 10%입니다. 그래서 14,000원 이렇게 두 개 합친 게 이제 15만 4천 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무서, 구청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어때요? 저희 입장에서는 83만 6천 원 요거 받았어요. 원래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고서 요거 받는 건데 저희가 세무서에 가서 별도로 신고하고 계산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했나요? 없죠. 그래서 저희는 요거 받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주 부자인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 여기 있죠. 1년 동안에 이자랑 배당소득 합쳐갖고 2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도 있어요. 2천만 원 초과하는 분들. 그럼 굉장히 부자이신 분들인 거죠. 왜냐면은 지금 뭐 은행 이율이 뭐 2% 이렇게 있잖아요. 2%. 그러면은 사실 2천만 원이면은 한 뭐 얼마 되는 거죠? 10억 정도 되는 건가요? 10억? 그쵸. 그러다 보니까 10억, 예금이 10억 있어야 이제 뭐 한 2천만 원 이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예금이 그 일반 통장 잔액이 10억 있다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더 많으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이런 거 더 많으시겠죠. 그래서 꽤 부자입니다. 이거 많이 금융 자산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요 제대로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을 합쳐갖고 보통 저희 일반 사람들 2천만 원이 안 되면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에서 그냥 계산하고 끝, 그냥 세금 떼고서 주고 끝 요건데요. 만약에 요게 2천만
20만 원 초과한다라고 하면요. 일단 15.4%로 이렇게 은행에서 먼저 떼죠. 떼고서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랑 같이 합쳐서 신고를 합니다. 좀 별도의 계산 구조가 있지만 뭐 근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합쳐서 제대로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5월 달에 신고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러면 금융소득, 금융종합소득에 대한 거 요거 자료 달라고 해서 같이 합쳐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거 나 이자나 배당소득 있는데 이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저 굉장히 부자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연락 주세요. 친하게 지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에 것처럼 이렇게 된다. 그래야 저희가 편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자 조금 100원 받는다, 200원 받는다고 요거 세무서 갈 필요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자 배당소득은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지금 원천징수 얘기하고 있어요. 원천징수라는 게 먼저 떼서 세금 내주는 거 요건데 조금 소득마다 다르다. 그럼 기타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관련돼서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요. 저희가 원천세가 가장 기본인데 가장 잘해야 되는 건 요거를 까딱 잘못하면요. 가산세를 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잘못하면은 저희가 그걸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업무를 하실 적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요. 가산세가 있는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세법이어서 세법 나라 말이어서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한번 읽어만 볼게요. 국세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이런 사람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있어요. 요거 보시면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누가 가산세 낸다고 돼 있어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결국에는요. 아까 여기 원천징수 의무자 있잖아요. 앞에 그림 잠깐 볼까요? 조금 앞에 거 볼까요? 기타 소득 뭐 이런 걸 볼까요? 조금 더 잘 써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원천징수 제도 여기 앞에 있었죠. 이걸로 한번 볼게요. 소득 지급자 이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자죠. 그래서 아까 누가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저희가 여기서 그때 100만 원 주고서 뭐 예를 들어서 10이다 이렇게 빼고서 준다고 했잖아요. 100만 원인데 10 빼고서 뭐 90만 원 준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지만 이걸 지급을 했건 안 했건 만약에 제대로 원천세 신고 요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요거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가산세 누가 낸다? 사장님이 내는 거예요. 소득 지급하는 사람이. 실제로 뭐 일을 했건 안 했건 뭐 제대로 줬건 안 줬건 이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모르고 만약에 100만 원에서 10만 원 빼고 주고 이거 신고했어야 되는데 100만 원 다 줘버렸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산세는 사장님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잘못했을 적에 사장님이 가산세를 내게 돼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가산세 이거 외울 건 아니고요. 한번 보면요. 미납세액 일단 3%. 요거 3% 일단 만약에 그때 다음 달 10일까지 안 내면 3% 일단 내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안 냈느냐에 따라서 그 안 낸 금액에 곱하기 10만 분의 뭐 22 이렇게 한 다음에 경과 일수 기간 오랫동안 안 냈으면은 더 이제 가산세가 높아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 내고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 잘 그래서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업무를 잘 도와드려서 사장님이 만약에 뭐 10일까지 안 내셨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시 또 납부서를 만들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일까지가 딱 납부 기한이서 그럼 11일에 오시면 다시 꼭 잊어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11일에 다시 납부서를 만들어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혹시나 저희 실수로 10일까지 전달을 못했다, 업무 처리를 못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바로 3% 해야 된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한 달에 그 직원들 급여 이거 나가는 거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많고요. 급여가 막 1억인데도 있어요. 한 달에 직원 급여 나가는. 근데 만약 이거 처리 잘못했다 라고 하면은 이거 곱하기 3% 하면은 300만 원인 거죠. 그냥 저희 월급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 또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겠죠. 뭐 여러분한테 내다고는 안 할 텐데 세무사님이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신경 쓰셔서 하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미리 한 뭐 적어도 월초 5일까지는 이 납부서를 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10일 9일이나 10일쯤 해서 저희가 홈택스 가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고 혹시 아직 납부가 안 되어 있다고 떠 있는 데는 다시 사장님한테 오늘까지 납부인데 혹시 저희가 조회해봤을 때는 납부 아직 안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잊지 말고 납부해주세요. 혹시 납부하셨으면은 아직 그 반영이 안 된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내 한번 해드려요. 대부분 맞다 오늘까지지.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시거든요. 이렇게 한번 챙기셔야 돼요. 미리 하신 다음에. 그렇게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번거로워지시는 게 이제 그 다음 날이든 뭐 11일이든 11일이든 오시면 요거 납부서 저희가 만들어 다 보내드렸던 거 요거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만들 적에 그냥 단순히 이제 출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 가산세를 계산해서 여기다가 더 추가로 매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홈택스 들어가서 홈택스가 다 계산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일찍 챙겨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면 똑같은 거지만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꼼꼼하네 이렇게 하실 겁니다. 넘어갈게요. 원천징수 시기 한번 볼게요. 원천징수 시기 보시면요. 원칙은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소득 지급할 때 내가 100만 원 주기로 했으면 100만 원 지급할 적에 요거 떼고 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일정 시간까지 일정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요거 일정 시간 일정 기간으로 할게요. 일정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시기 의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근로, 사업, 퇴직 소득 이거 있어요. 만약에 1월부터 이제 12월 소득이 있어. 그럼 만약에 1월 소득이 있어라고 하면은 아니 뭐 쭉 볼게요. 1월부터 12월 소득이 있어. 그러면은 원래는 1월에 이랬으면은 1월 뭐 말이든 아니면 다음 달 5일에 다음 달 11일 이렇게 원래 월급날 있잖아요. 그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장님이 뭐 경제가 어려운지 아니면 악덕 사장님이야. 그래서 소득을 미루고 있었어. 그래서 미루다 이제 11월 소득인데 이래서 연말까지 미지급을 했다. 그러면요. 세법에서는 어떻게 하냐? 12월 31일 지급 의제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사장님이 나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 줬어. 근데 그럴 때 원천세 신고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세법에서는요. 너가 실제로 그 소득을 이때까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고 너가 원래 원천세 신고해야 되고 그거 너가 신고 안 하면 너가 가산세 내잖아. 그러니까 그냥 12월까지 만약에 급여를 못 줬어도 12월 31일에 그냥 급여 준 걸로 해서 너 일단 원천세는 내. 그건 먼저 내라고 하는 겁니다. 12월분 소득을 12월까지 못 줬다고 하는 건 좀 그렇죠. 다음 달 소득 주는 사람도 있는데 다음 달 월급 날리는 회사들도 많은데 그래서 12월분 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요. 다음 해 2월 말에 지급 의제로 그냥 신고해버립니다. 이거 해야 돼요.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처분 결정일로부터 3개월간 미지급했으면 3개월 되는 날 지급 의제한다.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 12월 30일인 경우에 다음에 2월 말에 지급 의제다. 근데 이건 좀 어려워요. 그건 됐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매달 사장님이 급여 100만 원 줄 적에 사장님 근로자 뭐 10만 원 이래서 빼고 준다라고 하면은 90만 원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 10 받은 거에 대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죠. 세무서랑 이제 구청.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지금 말한 건 요거를 그 달에 못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월급이 밀렸는데 밀리다 아니면 뭐 연말 월급일 수 있겠죠. 12월 말까지 밀렸어. 만약에 1월부터 12월 소득인데 12월 말까지 밀렸어. 그러면요. 이거 실제로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고 이거 떼서 주는 거 있잖아요. 세무서에. 이거는 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진짜 무섭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 소득은 요건 신고해서 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장님 혹시 요게 밀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요거 처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원천징수는 해서 떼서 내셔야 된다. 요거 안 내시면 당연히 가산세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요거는 조금 참고사항.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자세히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사항. 그 다음에 요거는 하셔야 돼요. 제가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렇고 조금 전에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챙겨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요거는 많이 씁니다. 반기별 납부세요. 저희가 원래 매월 그 원천세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이거 신고 납부. 요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매달 원천세 신고 납부가 원칙이다. 근데요, 만약에 조금 좀 소규모 사업장이고, 좀 영세한 사업장이다라고 하면요, 요거 매월 하는 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꽤 이게 많은 사업장이 이게 돼요. 그래서 요게 힘들다라고 하면요, 6개월에 한 번씩 가능합니다. 6개월 한 번씩, 6개월 한 번씩. 이래서 이렇게 한번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월에서 6월분, 요거는 7월 10일까지, 다음 달 10일이니까,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분. 이거는 다음에 1월 10일까지 이렇게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6개월치 모아서. 그 적용 요건 보시면요. 이거 보시면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직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요거 가능하죠. 그다음에 신규 사업 개시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로 판단합니다. 요 숫자를. 그다음에 은행이나 이런 보험업 이런 데는 안 되고요. 당연히. 그런데 완전 대기업이잖아요.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이거 세무서에 나 6개월마다 이제 그 반기납이라고 하는데 반기별 납부제도 요거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승인해주면 대부분 해줍니다. 요거 하면은 6개월에 한 번씩 모아서 낼 수 있어요. 저희 회사도 이거 해요. 왜냐면 매달 이거 하기 싫어서, 매달 원천세 하기 싫어서.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장점이라고 하면요. 장점. 일단 여러분의
그 귀찮은 일이 줄어들죠. 그 매월 원래 이거 막 해서 막 대표님한테 납부서 보내줘야 되고 막 신고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냈어요 안 냈어요 하고 매달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 6개월에 한 번씩만 하면 된다면서요. 1년에 12번 할 거 이제 2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편하다. 그러니까 간편. 좋죠. 저희로서는 좋아요. 저희로서 좋다. 근데 이거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 게요. 세금이 적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매달 내야 되는 게 6개월치를 한 번 내잖아요. 6개월치 세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원천 징수를 한다. 100만 원씩 사장님이 내셔야 됐다. 라고 하면요. 600만 원씩 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사례로 1억씩 내셔야 된다. 라고 하면 6억씩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내는 건 좋은데 갑자기 6개월 만에 너무 큰 금액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사장님 오히려 이거 싫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금액 부담, 세금 부담이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조금 세금을 나눠서 내는 거. 세금 분산된다. 요거는 세금 집중. 그래서 요거는 하실지 안 하실지를 한번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무조건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꼬셔야죠. 사장님 꼬셔야죠. 이거 사장님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해당되셔갖고 6개월에 한 번씩 이거 하실 수 있는데 매달 제가 막 이거 막 납부서 보내고 막 이거 하는 거 좀 귀찮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고 해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걸로 한번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금액이 좀 적은 회사. 예를 들어서 매달 뭐 내는 게 막 10만 원, 20만 원인데 그러면 6개월치 모아서 내도 한 1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대표 세무사의 생각할 적에 사실 저는 이거 그러니까 반기납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매월 해야지 사장님하고 매월 어쨌든 연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사장님도 조금 저희가 서비스를 매달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6개월에 한 번씩 연락하면요 약간 조금 이제 일 평상시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원래 저희가 시야에서 멀어지면은 뭔가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느낌에서 매월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사장님하고 자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연락하면서 사장님이 그래야 특이사항 있을 적에 말씀을 해주셔야 또 일하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매월 하는 게 또 좋기도 하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요거는 상시에 막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이때 신청 시기에만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죠. 6월달, 그다음에 하반기에 12월달 이때만 신청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기납 이렇게 넘어갑니다. 반대로 요거를 하시다가 이제 매월 납부하는 걸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대표님의 성향과 약간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왔을 적에 요거 한번 바꿔드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원천 징수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거래처에서 이제 뭔가를 금액을 지급하는데 원천 징수를 이런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소액부 징수. 너무 금액이 적으면 안 해도 됩니다. 원천 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래서 저희는 사실 원래 요게 요즘에 들어왔거든요. 요즘 최근에 이제 지금 2024년 7월부터 이제 요게 이제 새로 들어와서 저희한테는 많이 요게 없어졌어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3.3% 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3.3% 뗀 금액을 원천 징수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3.3%한 게 1,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 정도 하면은 대략적으로 99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만 원, 막 이제 그런 분들 많아요. 포스팅을 해주거나 이런 마케팅을 해주고서 건당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소액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적에 거래처에 보니까 3만 원이 안 돼서 원천 징수 세액이 3.3% 했는데 막 600원이야. 2만 원밖에 안 돼서 600원이야.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아예 소액부 징수라고 해서 원천 징수 안 해도 됐었어요. 신고는 하지만 이제 걷어서 내는 건 없는 거죠. 그 신고는 하지만 그랬었는데 이제 요 24년 7월 1일부터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7월 아마 다 선배님들 아실 겁니다. 2024년 7월부터 요거 인적 용역 소득도 1,000원 미만이어도 다 신고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데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통장에 돈이 없는 거지 뭐 그런 거 있죠. 가오가 내가 가오가 없진 않잖아. 이거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것처럼 통장은 있지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없지만 통장은 다 있잖아요. 근데 소액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이 이자 소득이 1원, 2원이라 다 있을 텐데 은행 전체적으로 모아봤을 적에 보험사 전체적으로 모아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은 이걸 다 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액이더라도 원천 징수해라. 은행 입장에서. 왜냐면 저희가 소액 이자 소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세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 소득이랑 인적 용역 소득 요거는 이제 1,000원 미만이야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제외하고 다른 기타 소득이든 뭐든 했는데 1,000원 미만이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번째, 비과세 소득. 저희가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다든지, 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아예 비과세요.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원체징수도 안 합니다. 세금도 없는데 뭐 원체징수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세 번째, 과세 최저한 적용. 기타 소득 금액. 그래서 건별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 이거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강의주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맨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건 사업 소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강의, 내일도 강의 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 일시적인 강연료 이런 거 있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사례 한번 볼게요. 일시적인 강연 요거에 대해서는 그 창작의 고통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60%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60% 필요 경비 인정해 준다고 했어요. 그럼 12만 5천 원 여기 빼기 이제 60% 경비 요거 해주면요 이제 40%가 남는데 했을 적에 이게 딱 5만 원 나오거든요. 5만 원 12만 5천 원 곱하기 그쵸 딱 40%면 5만 원.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7만 5천 원이겠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딱 5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어땠어요? 위에 써있죠. 5만 원이야. 아 이거 그냥 우연히 한번 발생한 건데 요거까지 원천징수해? 5만 원 기타 소득 금액으로 5만 원도 안 되는 거는 그냥 원천징수 하지 마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원천징수 안 합니다. 요거 하나 이제 보자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로또 있잖아요. 조금 다르긴 한데 요거를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로또 사보셨나요? 네. 요거 뭐 숫자 몇 개 맞으면은 이거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아마 3개 저도 요즘 안 산지 오래갖고 3개 맞으면은 5천 원 주죠. 근데 그거 다음 거 있잖아요. 4개 맞으면은 5만 원인가요? 요즘에 좀 바뀌었나요? 5만 원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5만 원 걸리잖아요. 그럼 이 이상이 걸리면은 뭐 5개, 6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 가서 그 세금 떼고서 받잖아요. 근데 5만 원 4개 받아갖고 5만 원 되면은 세금도 안 떼고 그냥 그 판매소에서 그냥 5만 원 그대로 받습니다. 요게 그거예요. 기타 소득 금액인데 5만 원 이하기 때문에 세금 떼지 않는다. 원천징수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업무 팁 보시면요. 원천세 신고는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천세 매달 내는데 사장님이 이거 세금 내기 아까워라고 해요. 근데 사실 사장님 세금은 아니에요. 이거 그 직원분들 급여에서 뗀 거잖아요. 그거 모아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 돈이 나가고 하니까 세금 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안내 잘 드려야 됩니다. 실제로는 대표님 세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임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사장님 세금 너무 많이 나온다 하는데 요거는 줄일 수가 없어요. 요거는 그냥 대신 주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다는 거는 사장님이 돈을 다른 데 쓰셔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만들어 놓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원천세 신고는 매월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반기별 6개월마다 한 번씩 요거 신청 시에 가능하다고 했었죠. 요거 6월 달에 12월 달에 신청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만기별로 신고 납부는 편리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너무 큰 부담이 있고 요게 사장님한테 우리가 일하고 있다 서비스하고 있다 요거를 조금 연락을 잘 못하게 돼서 좀 그걸 좀 연락을 드릴 수가 없다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써있죠. 6개월치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돼서 일시적인 세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대표님께 확인하고서 약간 희망하면은 신청하는 걸로 하세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크거나 대표님이 이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해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면요. 대표님하고 더 많은 수도 다 써놨네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만족감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그래서 좋아하실 겁니다. 보시면 소득세는 세무서에 그다음에 소득세 10% 요게 이제 지방소득세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시청구청 이런 데다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 100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3.3% 프리랜서 소득이죠. 3은 세무서에 납부하고요. 0.3은 구청에 신고 납부합니다. 마지막 노무법인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업체들이 노무법인이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는 너무 수월해요. 그러니까 사대보험이랑 모든 걸 다 고려해서 그냥 급여 대장까지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급여 대장을 받아서 그냥 그거 그대로 이제 저희가 원천세 신고만 하면 돼요. 원천세 신고. 근데 노무법인이 없으면요. 저희가 사대보험 먼저 하고요. 사대보험 먼저 내용 파악해서 그다음에 급여 대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앞에 챕터가 앞에서 먼저 배웠던 게 사대보험이었고요. 저희 이번에 원천세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급여대장 만드는 거 다 배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무법인, 노무사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 거래처에 거래하시는 노무사가 있다. 저희한테 기장료를 내듯이 매월 급여 서비스를 해주는 노무사가 있다라고 하면요. 요 사대보험 보실 필요 없고요. 급여대장도 다 만들어서 와요. 그대로 원천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다. 근데 이제 거래처인데 노무사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근로자가 많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있으면 어쨌든 편합니다. 편안한데 어디서부터 노무사가 있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세무서랑 연락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공단이랑 하는 거는 노무사가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금 길었는데요. 잘 복습하시고 힘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